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2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웠죠? 좀 낯선 지문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법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낯선 지문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챙기세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특별행정법 관계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경찰 공무원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근무관계죠? 동그라미 2번 전염병 환자의 강제 수용? 이거 해당 정보 병원이라는 그 공적 시설을 이용하는 영주물 이용 관계고, 공립대학도 여러분 영주물이죠. 영주물 이용 관계. 동그라미 4번 여러분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일반 권력 관계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의 2대 의무죠. 한편 여러분 그 국방의 의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국방의 의무는 여러분 뭡니까? 일반 권력 관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그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요. 그럼 특별 권력 관계로 바뀌는 거고. 여하튼 동그라미 4번은 뭐 그런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권력 관계다.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 절대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죽음이고 또 하나가 세금이래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피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하면서 인용한 행정법 일반 원칙. 이게 뭐냐면 고소업치다 걸렸는데 여러 명이서 고소업치다 걸렸거든요. 4명이서 고소업치다 걸렸는데 3명한테는 견책했는데 나머지 1명한테는 파면을 했어요. 그리고 고소업한 것도요. 근무 시간에 고소업한 거 아니고 당직 대기 시간에, 당직하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있죠. 그때 했습니다. 여러분 당직 대기 시간에 고속 20분 쳤다고 해가지고 파면하는 건 심하죠. 비례원칙 위반이죠. 그리고 다른 같이 고속 쳤던 나머지 3명은 견책됐는데 나만 파면 당했다. 이건 뭐요? 평등원칙 위배죠. 답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문제 3번이요.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법령의 위임이 없대요. 그런데 법령에서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했다. 상위법에 위임 없이 불령에서 변경했다. 그럼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기껏해야 행정부대에서의 사무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이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 행정명령이라는 걸 행정규칙의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3번의 동그라미 2번은 잘 안 보던 내용이죠. 국회법 내용인데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다. 훈령이나 예규 여러분 행정입법이죠. 행정입법은요. 제정할 때, 개정할 때, 폐지할 때 항상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10일 이내 제출해야 돼요. 훈령이나 예규는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 한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법규,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법규, 명령 그리고 행정규칙 합쳐서 행정입법이라고 부르죠. 자, 행정입법의 제정, 개정, 폐지의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고시가 위법하게 제정된 경우라도 고시의 제정 행위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의 정립행위. 고시의 제정이 행정입법은 규범의 정립행위인 건 맞는데 여러분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는 행정입법, 사법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무행위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이고 뭐만 제외되는 거예요? 사경제작용만 제외되는 거예요.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입법권 행사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그러니까 행정입법의 경우 입법권 행사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건 사경제작용뿐이다. 4번이요.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해서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나중에 그 해당 시행령이 위헌 결정 날지 알 수가 없죠.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명백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이때 행정처분 하자들 여러분 어때요?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이사설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여러분 행정입법에 하자가 있으면 그 여러분 행정입법의 위법성 여부는 뭐야? 항상 효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무효의 취소의 구별은 어디에서만? 행정행위 처분에서만. 다만 여기서 이 행정처분은 시행령이 나중에 위헌 결정 난 거, 위헌이라고 판단될 거 알 수 없으니까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추이소사유란 얘기요. 4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업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 맞죠?
니은이요.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여러분,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건 일반 처분이죠. 디귿시험 행정절차법이요. 디귿 시험에 나옵니다. 내년에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소방간부이건 소방직이건 군무원이건 간에 어느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들어갔어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한 사유도 한번 읽어보시고, 더 중요한 게요. 재심사 청구했는데 재심사한 결과 원래 행정처분을 유지하겠대. 이때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실익이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거부처분 취소소송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리을요. 철회권 유보된 경우에, 그럼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면 항상 철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익 형량이 필요하죠. 다만 철회권 유보의 경우 상대방한테 무슨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신뢰 보호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에 디귿 해당하는 내용 해설 코멘트 꼼꼼히 보시라고요. 자, 말 한번 들으세요. 네. 5번이요.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이건 판례를 그냥 말만 바꾼 거죠. 어업에 관한 허가 신고는 어업 면허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경과에도 그 허가나 신고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관련돼서 여러분 해설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어업에 관한 허가나 신고의 경우에는 판례 보시라고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갱신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업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는 갱신제도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선지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나 신고의 기간이 갱신되는 게 아니라고요. 갱신되는 게 아니니까 설사 새로 허가를 해줬다라고 할지라도 종전의 허가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 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 조건을 붙였다. 건축 허가 여러분 기속행위죠. 기속행위는 부관 못 붙이기 때문에 기속행위에 부관이 붙이게 되면 당연 무효예요.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려면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동그라미 3번이요. 수익적인 행정처분에 있어서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겠죠. 4번이요. 5번의 동그라미 4번도 최근에 여러 번 나온 판례입니다.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가 관계법령상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인지를 심사하라.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 하나의 대지는요. 1필지라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삼으려는 건 1필지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 필지라는 게 면적을 단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우 넓은 한 필지가 있어. 그런데 그 중 일부에만 건물을 짓고 건물의 대지를 삼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분필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필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눠진 다음에야 그 해당 좁아진 필지에 대해서 대지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요. 토지 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해서 명백히 불가능하다. 이거 분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분할 조건부 건축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이거 되도 않는 희망 고문이잖아요. 토지 분할이 되면 건축할 수 있어. 토지 분할 자체가 법령상 안 된다니까. 그러면 조건부 건축 허가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건축 허가를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부 건축 허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서 아시겠지만요. 1필지라는 게 면적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뭐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북도 이런 시골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1필지가 규모가 매우 넓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금싸라기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지가 많이 쪼개졌어요. 여러 번 분필이 돼서 1필지의 면적이 좁은 게 일반적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이 앞단도 틀렸어요. 가공도 가능해요. 가공도 가능하다는 게 이를테면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후원금 기탁한 사람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299명이에요. 그 중에 근데 뭐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그 후원금 기탁자 명단을 알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서 있을까? 무슨 뭐 배현진 의원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해당 배현진 의원에 대한 자료만 그 엑셀 파일 편집해서 소팅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적인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검색 편집할 수 있고, 이건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죠. 기존 정보의 편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 다음에 언더라인이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방법으로 공개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URL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면 되는 거죠. 새롭게 뭐 편집해서 보낼 것도 없잖아요. 이건 URL가 해당 그 정보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형사소송법에서는요,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공개에 대해서는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돼요. 한편 여러분, 민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이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사소송법에서는요. 공무원이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 그게 특별법이면 정보공개법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대부분이 공무원이 직무상 보유하고 있는 정보잖아. 이걸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은 정보공개법 사이에서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언더라인 쳐보자고요.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기록이 아니라 형사재판에 대한, 그것도 확정된 기록이죠. 이건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한편 동그라미 4번이요. 법원 이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보.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 담당 판사의 인적사항, 집 주소, 전화번호, 자식들의 신상, 이런 거 공개되면 판사가 겁나서 재판 제대로 못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한 이런 판사 인적사항은 재판의 소송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7번이요.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도 어렵죠. 동그라미 1번 선지가 어려웠습니다. 위법한 행정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대체적인 자기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도 있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위법한 행정 처분이 취소 사유인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원에 의해서 취소 판결 받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죠. 일단 유효하니까 다음 단계로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다고요. 그럼 행정 대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 정지 결정까지 받아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대집행의 주체는 철거 용역업체가 아닙니다. 당의 행정청.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노량진이다. 그럼 동작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하는 것. 계고장이라는 문서를 보내야 되는 것이고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일반적으로 침입 처분을 구두에 의해서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의사의 통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립해서 취소소송 대상 되는 거죠. 8번이요. 8번도 좋은 문제였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청회, 이거 통상의 공청회라고 부르는데 현장 공청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공청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이거와 병행하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과거에는요, 통상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고 온라인 공청회는 통상 공청회, 다른 말로 바꿀게요. 현장 공청회라고도 불러요. 온라인 공청회는 현장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가능하다는 게 과거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현장 공청회 열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현장 공청회 없이 온라인 공청회만을 실시할 수도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도로구역 지정, 도로구역 변경 모두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고시와 열람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고시는 뭡니까? 일반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이죠. 열람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되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대상은 불사견, 불이익 처분인데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려면 그 상대방이 특정이 돼야 돼. 그런데 일반 처분은 대한민국 국민 5,100만. 지금 뭐 인구가 또 한 2, 30만 줄어서 한 5,100만 약간 깨졌을 거야 아마. 이 5천만 명, 이를테면 5천만 명 모두에 대해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이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대한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다. 그럼 영업 양수인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업 양도인은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영업 양도인에 대한 침입 처분이죠. 따라서 양도인에게 종전의 영업자가 양도인이죠.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죠. 동그라미 4번이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지시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는 건 행정청의 판단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분의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은 응해야 됩니다. 반면 여러분은 어때요? 처분 신청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 제시가 불필요하고 수익 처분인 경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유 제시를 하더라도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 신청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비교해 놓으세요. 9번이요. 다음 중 판례가 반사적 이익으로서 재판에 의해서 구제받기 어려운 것은 동그라미 1번. 중계 유선 방송 사업 허가. 이건 허가가 아니라 특허겠죠. 중계 유선 방송 사업이라는 게 유선 방송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요구되는 이른바 장치 산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 업자의 투하 자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운송업과 마찬가지로 특허제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죠. 동그라미 2번. 솔직히 좀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운송업 면허는 여러분 항상 특허예요. 특허이기 때문에 기존 업자 이익은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서 이걸 반사적 이익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요. 장기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특허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되니까 동그라미 2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A 장의사업자가 있고 B 장의사업자가 있어요. B 장의사업자가 상대방의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A가 열받는 거죠. 야, 쟤는 과징금 받아야 돼. 왜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냐라고 얘기하면서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건 네가 과징금 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사적이게 불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경업자 소송에 대한 사례가 아니에요. 동그라미 3번.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 LPG 충전소가 설치되었다. 나중에 이게 폭발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 인근 주민들의 재산과 신체와 생명 안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률상 이익이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의 이익은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심판법의 내용인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첫 번째 점이요. 행정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저는 외우고 있어요. 이거 법소집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점에 있는 괄호 내용, 가에 대한 내용 몰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배경 설명하게 되면요. 행정소송법은 법조문이 46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조직법이 아마 조문이 한 3,400개쯤 되는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도 한 500개쯤 되고 민사집행법도 한 500개쯤 되고 그럼 여긴 없는 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라는 얘기.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고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죠. 세 번째 점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었고 여러분 오늘 좀 좋은 문제 많았죠? 낯선 질문 많았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